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희춘이고요. 만으로 61세.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간 근무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거기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착착착착 뭔가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계획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음 일이 있다. 최소한 1, 2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를 걱정 없이 꼭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라든가 행동이랄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바로 취업하고 또 다시 실업급여하고 다시 재취업하고 하는 게 계획대로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 한번 소개랑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아까 첫 화면에 봤던 것처럼 여기는 성남 중앙도서관이고요. 제가 올해 1월부터 이제 근무하는 근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열람시에서 그 이용객들을 정숙시키고 그를 정리하고 안내하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급 센가요? 사실은 보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게 더 큰 목적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시급은 적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년 퇴직했을 당시에 네.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60대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제가 언제 퇴직하고 그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중간에 느닷듯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도 되게 의연히 받아들였고 또 주위 사람들도 이미춘이라는 친구가 이제 퇴직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후에 뭐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은퇴식 때, 정년 은퇴식 때 저는 원치 않았는데 그 주위 동료들이 성대하게 그 은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가족, 딸, 아들 같이 왔는데 너무 기뻤죠.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35년 끝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가족들도 와서 또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인생의 몇 번째 안 되는 기쁨이었죠. 정년 퇴직 직전에 연봉 공개 가능하신가요? 예, 뭐 숨길 건 없죠. 그런데 1억은 넘으니까 그거에 되게 만족했습니다. 예. 3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퇴직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모아놓은 자산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자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기준이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나름은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정산을 받아서 논도 사고 왜 논을 샀냐면 농협 조합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농협에 다니는데 논도 샀고 또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그걸 하나 사서 노후 자금 이렇게 마련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네.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셨네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내가 잘했나 그거는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팔각정이 잘 되어 있네요.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두고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60대 정년 즈음에서 이렇게 직원들끼리 어떤 논쟁이 많이 있냐면 이후에는 여가 생활만 즐길 것인가 일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퇴직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도서관 업무를 제가 하고자 했냐 하면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이제 옛날 개념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인데 제가 은퇴 이후에도 내 특기나 적성을 살려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종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뭐를 준비했냐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이거를 다 취득을 했고요, 그동안.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컴활 자격증을 따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준비랄까 그거를 꼼꼼하게 5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꼭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은퇴를 주로 60세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약 90세라고 봤을 때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앞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보상으로서 나는 쉬어야겠다. 여가를 즐겼다는 건 너무 시간적인 낭비인 것 같고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람 있게 활용한다는 게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75세나 80세까지 건강했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을 쭉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사회적인 틀 이런 데 내가 소속되어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말 없이 저는 이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 아, 것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까 정년 이전에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보니까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찾아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중장년이지만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정보를 알았으면 물론 지금 도서관 업무도 좋지만 다른 다양한 직종의 업무를 내가 시도해보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라기보다도 뒤늦게 깨달은 점이 있죠. 뭐 앞으로 은퇴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은 사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뭐 공공기관이 됐건 내가 정년으로 가건 아니면 중간 퇴직을 하건 미리미리 내 은퇴 후에는 뭐를 해야겠다는 준비를 미리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사무직이지만 찾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술직이라면 또 그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뭐 노다지 같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안 하신 후배님들한테는 길은 많으니까 언제든지 찾고 준비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노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혹시 어떤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취업에 있어서 약간 베이스가 되는 그런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한참 재미를 들리고 그걸 한참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월에 시험이 있어요. 도서관 와서 미리 와서 출근해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통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60, 70대 분들도 도서관에 많이 오시나요? 많이 와요. 방학이 아닌 경우에는 60, 70대 분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무료하게 뭐 노인정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그 여행을 간다 뭐 이것도 좋긴 한데 이분들은 와서 책을 나름대로 교양도서라든가 아니면 전문 서적이라든가 그걸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장소로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되게 좋은 문화가 정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되게 기뻤어요. 또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근무하시면서 네. 보람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네. 반대로 약간 힘든 건 없나요? 도서관 정수 업무를 시키는데 특히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이렇게 이용하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간혹 어르신 중에서도 발을 그 책상에 얹어 놓는다든가 통제를 하게 되면은 조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할까 이런 게 고민 아닌 고민이 좀 생계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 있는지. 아무래도 제가 정년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분의 1로 줄었는데 그래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게 뭐냐면 적은 소득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와이프가 좀 현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은 사실은 없어요. 내년 제가 11월부터 이제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210만 원 정도 이제 연금을 받을 텐데 그 연금에다가 거기에 적지만 보수가 있고 또 배우자가 계속 현역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아요. 되게 높은 직위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신입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뭐 감정이나 뭐 그런 것 허탈감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당연한 어떤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막 입사하고 일자를 찾는데 내가 여기서 최고 관리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어떤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타고났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네네네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해서 어떤 갭이 없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성실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대화술, 화술, 고객이 왔을 때 내가 근무한 근무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절감을 느끼고 어떤 뭐랄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도서관 업무도 내가 고객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내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택하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제가 3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연금급여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도 했고 노후 설계 서비스 업무도 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다 해봤죠.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신 것 같은데 현재 전문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쨌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대 간의 네. 갈등도 있고 네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설명해 주실 부분 되게 고마운 사회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후세대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원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연한 이런 제도고 도움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다. 지금 젊은 분들은 기금 고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금이 고갈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5년 주기로 지급률을 이렇게 변동시켜 갖고 기금이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누구나가 지금 MZ세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세대보다는 지급 요건은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걱정한 만큼 여기 제도가 안 좋아져서 못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불입하시고, 또 이 다음에 나한테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걸 꼭 믿어도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퇴직 직전 직후에 시청자가 있다면 네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은퇴 시점에 무엇을 할 건가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가 생활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목표가 설정하게 되면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자체별로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고, 또 각종 사기업, 공단, 공사에도 자체적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따서 전문적으로 그쪽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면이고, 건강 관리를 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골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후의 삶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현재 삶이 행복하신지?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런 패턴, 흐름대로 이후에도 살 거고, 저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한다는 건 아니고, 건강이 허락한 80세라든가 이때까지 계속 일을 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끝까지 쭉 가려고 합니다.